우리 모두 네.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네. 모든 우주는 우주 만물과 다 연결이 돼 삼라만상의 이치는 연결이 돼 있어요. 입시왕 시즌 8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가 달라졌다. 지금 시작합니다. 펜타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더워 죽겠습니다. 지금 미친 것 같아 날씨가. 찜통이에요, 찜통. 전 세계적으로 날씨가 네. 미쳐 날뛰고 있죠. 이거 이러다가 이 지구가 곧 멸망하는 거 아닌가? 종말론 저도 다시 읽어봤거든요. 네. 되게 의미심장하고 나름 설득력이 있어요. 종말론이요? 어디서 읽었어요 또? 그 뭐 여기저기서 도는 이제 뭐 찌라시들이 있는데 찌라시가 있습니까? 지구가 네, 망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꽂혀서 정보를 막 모아서 이렇게 뭐 방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꽤 있어요. 그럼 언제 망한답니까? 찌라시에 따르면? 지금 거의 망하고 있고 마지막 트리거 하나만 딱 나오면 되는데 야 씨. 근데 이 기후 위기가 생각보다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 한 5년에서 7년 이내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정말로 지구가 심각한 상태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저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자기소개서 입시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인류 멸망 위기를 앞두고 근데 막 유럽이나 이런 데는 난리고 뭐 중국은 홍수가 또 크게 났더라고요. 두 분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 내 자식 내 새끼 걱정하기도 바빠 죽겠는데요. 당장 지금 대입이 코앞에 가지고 지금 손가락 빨게 생겼는데 무슨 7년 후 10년 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야가 좁고 당장 앞만 바라보는 방송 입시왕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방송도 문제인 게 지금 저희가 이거 방송 녹음하면 지금 스케줄상 3주 후에 업로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자도 다 끝났어요 지금. 빨리 올릴게요. 알겠습니다. 올릴게요. 그래서 무더위와 함께 올 여름 입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느낌인데 오늘 방송 주제는 이제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입시왕 시즌이 8 아니겠습니까? 8? 8이고 거의 매년 자기소개서 방송을 하긴 한 것 같아요. 잘 뒤져보시면 매년 여름 때쯤 해서 출연진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펜타킬 선생님께서 주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하기도 싫고 매년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고 매년 자기소개서 방송이 뭐 달라졌다 그러는데 네. 제가 결론은 기억납니다. 자기소개서 중요하지 않다. 네, 뭐 그런 얘기 계속 했어요. 아니 근데 중요하지 않은데 매년 방송을 하는 것도 그것도 좀 신기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방송하는 겁니다. 지금 기묘한 논리네요. 네. 그러니까 올해도 원래 그냥 지겹다, 귀찮다, 하기 싫다 이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또 올해 자기소개서가 바뀌었어요. 꽤 많이 바뀌었고 또 저희 방송 특성상 이 졸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제 들으셨던 분들 중에 입시가 이제 잘 마무리되신 분들은 또 싹 교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들 특성상 또 새로 유입되는 분들도 많고 또 저희도 저희 작년에 방송 뭐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먹은 반찬도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이 자기소개서라는 게 저희는 매년 보잖아요. 그래서 익숙한데 학생들은 아까 말했던 대로 처음 고3에서 처음 쓰다 보니까 맞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막막해요 이게. 고3은 다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게 횡행해요. 합격 대입 역전을 위한 특별 자기소개서 좋아. 코칭. 이 얘기도 저희가 매년 하는 얘기죠. 돈은 부르는 게 값이다. 예. 그러니까 늘 존재하지만 네. 또 누군가에게는 이게 새로운 또 정보일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펜타킬 선생님이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매년 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방송에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얘기가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설사 분명히 7년 전에도 했고 6년 전에도 5년 전에도 했지만 오늘 방송은 처음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도 방송을 많이 해갖고 다른 방송에서도 설명을 약간 대충 뭉개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저희 좀 반성을 해야 돼요. 네, 이게 저도 안 돼. 설명회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사실은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했는데 또 얘기해야 되나? 그치. 그런데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새로 유입되시는 분들, 또 처음 3학년 되시는 분들
예전에 중1 때 들었을 때는 그냥 자소서 넘겼는데 이제 고3 또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진짜로 한희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한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보는 분들은 자소서의 지읒도 모른다.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지읒이 또 뭐니까. 아니요. 왜 죄송합니다. 이 사람 진짜 이 이 사람은 진짜 품격 있는 자소서의 지읒이죠.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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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모른다. 이거 진짜 위험해. 내가 볼 때는 진짜 형 위험해. 삐처리 좀. 네. 예.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가정하에 제가 정말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요즘 경제 방송을 듣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뭐 좀 그- 바쁘네. 경제 방송 아니 곧 나라 망할 건데 지구가 종말할 건데 경제 방송 들어서 뭐 합니까? 혹시 안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 방송을 듣는데 거기서 그래요. 그 PD가 이 뭐 환율 관련 문제는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는데 아니 난 모르는데 그래도 이런 것도 있어요. 청취자로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준비해서 말하는 사람은 기억하지만 들은 사람은 한 번 분명히 들었거든요. 전형 들은 거 알아. 근데 들었다는 사실만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 구체적인 맞아요. 내용은 또 들어도 또 몰라. 네. 환율 뭐래요? 제가 사실 한 10년 전부터 네. 라스베가스 가보려고 달러를 계속 좀 모아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뭐래요? 어떡하래요? 달러가 예. 지금 1,100원대 정도 예, 초중반이잖아요. 예. 아 그래서 떨어졌네. 뭐 이제 뭐 애널리스트 하신 분들이 예. 지금 사는 거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고 앞으로 한 1,200원 정도 선을 천장으로 보고 있고 그때 오면 매도해라 이제 그런 얘기 제가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한 5년째 지금 듣고 그쵸.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거 물어봐요. 그 진행자가 그 1,200원이 언제 오냐? 예. 그럼 그거는 자기도 모르겠대요. 아이 진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도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친절한 방송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요. 싶습니다. 친절한 방송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가서 땡겨서 터지면 이 방송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방송 해야죠. 예. 예. 보통 이제 그러다 패가 망신하고 방송을 더 열심히 하게 되겠죠. 참고로 저는 도박을 정말 싫어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 그냥 네. 놀러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다 아시겠지만 추임새들 쓸데없는 추임새들 난 못 들었는데 이런 추임새들 근데 이게 규칙이 이게 완전 저한테 불리한 건데요. 예. 오늘 주로 제가 얘기하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표현을 쓸 때마다 경고가 1회씩 누적이 되고 제가 여기 다 셀 겁니다.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발언자는 딱밤을 갖다가 제가 찰지게 때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빡 소리 들리시죠? 예, 이렇게 빡 이렇게. 전혀 안 위협적인데. 그래요? 이따 한번 맞아보시죠. 눈물이 쏙 빠지게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럼 2022학년도 달라진 자기소개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올해 이제 바뀐 것들부터 제가 좀 빠르게 정리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요? 지금 문항이 4개에서 3개로 줄었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2년 후에 있는 자소서가 이제 완전 전면 폐지가 되거든요. 이제 정말 제가 이제 요 입시 관련 일을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자기소개서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일종의 입학사정관 제도 1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켄타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게 약간 동안이라서 그렇지 동안 맞나요? 하여튼 동안이라서 그렇지 꽤 오랫동안 이 일을 하셨어요. 보통 이제 입시 경력 막 15년, 20년 차 되시는 분들은 거의 할아버지 룩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펜타쌤은 동안이셔서 그렇지 거의 초창기부터 일하셔서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죠. 예. 제가 처음 일할 때 그때는 수시 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수시 원서에 제한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10개고 20개고 쓸 수 있었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문항이 대학마다 다 달랐어요. 죽였죠. 좀 생각을 해보세요. 네. 프로생이. 막 5천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글자 수도 많았고 글자 수 되게 많았어요. 대학도 무한대로 지원할 수 있었고 대학마다 문항수도 달랐어요. 저도 그때 네. 고3 학생 때 지도를 했거든요. 자기소개서 봐줬어요. 네. 그때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다라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자기소개서가 지금보다 훨씬 중요했거든요. 뭐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한 진짜 몇 달 내내 자기소개서만 붙잡고 있었어요, 진짜. 진짜로 예. 몇 주 동안 마비됐어요. 고3 학생들 스케줄 마비되고 그거 쓰느라고. 그런데 그랬던 자소서가 중요성도 계속 줄어들고 이제 문항수도
다 쪼그라들고 네. 이제 없어진다고 하니까 네. 뭔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감회에 젖어 계시는 펜타킬 선생님이시고요. 일단 올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안 받는 대학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미리 폐지되기 전에 아예 우리는 그냥 미리 없앨게 현재적으로 이런 대학들.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한국외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이제 모든 전형에서 모든 수시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없애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죠. 어쨌든 꽤 큰 변화입니다. 네. 이 정도 대학이면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인데 자기소개서를 싹 없애졌고 뭐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이제 트렌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두 개로 쪼개는 거거든요. 서류형, 면접형 이렇게. 근데 이제 서류형 전형인 숙명인재 원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겠다. 뭐 이런 선언을 했고 예를 들면 또 한양대도 원래 전통적으로 안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학생부만 받고 자기소개서 안 받았던 대학들도 있고 작년부터 이제 교대들, 뭐 서울교대, 경인교대에서부터 저 이제 뭐 모든 교대들이 자기소개서를 안 받고 있어요. 예. 일단 이런 추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지방 사립대들도 거의 안 받거든요. 이제 예, 많이 안 받아요. 이제 뭐 지방 사립대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학생 수 문제도 있고 생존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제발 좀 원서 써주세요만 해도 고마운데 자기소개서까지 쓰라 그러면 그렇게 열받을까봐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제 성적상 굳이 자기소개서를 안 써도 그 입시가 가능하니까 안 받는 거고요. 그리고 거점공립대도 똑같아요. 지금 거점국립대들도 뭐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 전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등등 해서 경북대도 상당히 몇 개 전형은 아예 안 받습니다. 그래서 거점국립대들도 자기소개서를 거의 안 받는다. 전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 거점공립대가 선발 인원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지방 위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거점공립들도 상당히 위기 의식을 뭐 한 두 군데 정도 빼고 느낄 거라고 좀 보거든요. 네. 사실상 그래서 괜히 또 자기소개서까지 쓰면서 귀찮게 하지 말자. 이거랑 두 번째는 지금 성적대가 뭐 교과 전형이든 학종이든 뭐 논술이든 수능이든 엄청나게 커트라인 떨어져 있어요. 지금 거점공립대는. 지금 부산 경북에 사시는 분들도 부산대 경북대가 예전에 그 학교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자기소개서까지 쓰면서 뭔가 어필할 만한 그 성적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싹 다 없앤 것도 있고 뭐 지방 거점공립대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의 방향에 따라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없앤 거고. 자, 교대는 왜 안 받을까요? 교대는 전통적으로 교대는- 자기소개서가 되게 예, 중요하게 여겨졌던 학교들이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교대는 교사로서의 예. 인성, 뭐 적성 이런 걸 테스트해야 되니까. 그리고 교대 전문 자소서 전문가, 교대 전문 입시 전문가도 되게 많으세요. 많죠. 예. 그런데 없어요. 이거 왜 없을까요? 왜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육 전문가이신 홍 선생님. 실제로 그 글을 써보면 네. 그 사람이 약간 생각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교사라는 건 좀 특별 직업군에 속하니까 받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안 받는 이유는 대학교에서 교대 측에서 자소서를 안 써도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지 않을까요? 이건 대학 측의 이제 주장이죠. 그죠? 대학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게 전부라고 좀 보는데 교대 자소서 다 똑같아요. 애들이 쓰는 게 다 똑같습니다. 포맷이 얼추 이제 교육봉사라든지 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거에 눈을 떴다. 어떻게 알았어요? 똑같아요. 아니, 진짜 이거 소름 돋을 정도로 이거 말고는 이벤트 그대로 나와요. 이거 말고는 나올 만한 스토리가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했고 이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또 뿌듯했고 교육자로서의 내가 뿌듯한 사명감을 모습에 느꼈다. 너무 뿌듯하고 그런 뿌듯한 모습을 보면서 더욱 뿌듯하고 싶고 오. 네. 생각해 보니까 네. 저도 대학원 네. 자소서에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최근에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대. 교대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다 똑같아요. 저는 교대 입학처에서는 좀 이거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봉사 다 교육 봉사하죠. 네. 그리고 자소서에 쓰는 내용이 다 멘토링한 거. 그리고 뭐 내가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선생님 같이 이렇게 발표 수업하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뭐 그런 거 하고 있고요. 뭐 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사범 질문이 교대가 그 교사로서의 자질이 뭐냐 이걸 묻는 질문이거든요. 네가 생각하는 교사로서의 필요한 자질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진짜 미치겠어요. 제가 10명 보면 다 똑같아요. 98%가 이제 소통. 예. 소통 뭐 그냥 다 이래요. 다 나옵니다. 이제. 헬렌 켈러 얘기 나오고 네. 헌신적인 네. 소명감 얘기 나오고. 맞아요. 뭐 책임감 뭐 다 똑같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는 딱히 할 얘기도 없어요. 그것도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없앤 그래서 겁니다. 없앤 거예요. 네, 그래서 없앤 겁니다. 유명무실했다. 네, 예.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대들은 이제 작년부터 없앴고 국립대들도 이제 거의 없어졌고 뭐 근데 고대 서강대 외대를 왜 없앴을까요? 고대 서강대 외대 예. 얘네들은 학교 긴축 정책으로 자소서 담당자가 잘렸나? 입학 사정관 정원 감축 이런 거 아닙니까? 고려대 작년에 선택이었잖아요. 네네. 작년부터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어쨌든 그 작년 그래도 다 냈죠. 네. 그 고대 서강대 외대가 없앤 이유는 제 생각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 학교들이 전통 제일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학교들이거든요. 맞네 생각해보니까. 전공 적합성이 의미가 1도 없어요. 심지어 서강대는 입학처 설명해 보시면 서강대는 안 본다고 예, 써 있어요 그냥. 저희는 평가 대상에 전공 적합성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외대도 전공 적합성을 보기가 애매합니다. 뭐, 네. 예, 뭐 아제르바이자너 이런 거 애매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뭐 이제 없고 고려대는 수능 최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이고 뭐고 나발이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냥 없앤 거예요. 네. 괜히 귀찮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사립대 저희 방송에 자주 출연하고 계시는 우성대학교라던가 저희가 이제 영상도 찍지 않았습니까? 선문대, 한서대 이런 대학들에서부터 뭐 성공회대, 을지대, 뭐 한경대 등등등 지방 사립대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거의 자소서를 안 받고 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더 안 받을 것 같고 아예 내년에 또 문항을 축소할 것 같아요. 예,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내후년에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많은 대학들이 이런 트렌드에 따라가고 있다. 이게 일단 올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펜타쌤이 잠깐 얘기해 주셨죠. 자기소개서 문항이 확 줄었습니다. 확 줄었어요. 그래서 원래 공통 문항이 1번, 2번, 3번이 있었고 글자 수 배분이 1000자, 1500자, 1000자. 합치면 몇이지? 3,500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3500자. 거기에 이제 대학 자율문항이 1000자나 1500자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5000자 가까운 글을 썼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공통문항이 딱 두 개입니다. 1번, 2번 공통문항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율문항이 있는데 이 자율문항 글자 수도 800자로 정해졌어요. 예, 싹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1500자, 2번이 800자, 3번이 800자. 바로 더하면 몇 자입니까? 3,100자입니다. 아 맞네. 내가 계산 잘못했다. 3,100자입니다. 아니 요즘에 약간 좀 둘 다 좀 이래 상태가 안 좋아. 네. 지금 뭐 이게 원래 안 좋았어요. 안 좋아. 지금 뭐 단지 안 좋아 지금. 그래서 총 이제 거의 5,000자 가까이 4,500자였거든. 작년엔 최소 다 공통문항까지 합치면. 근데 올해는 공통문항에 자율문항까지 합쳐서 이제 다 합쳐봤자 3,000자 근처밖에 안 되고 거의 30% 정도가 잘려 나간 겁니다. 글자 수로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보통 공통문항 1번이 이제 고교 생활 중에 유의미했던 학습 경험에 대해서 써봐라. 2번 공통문항은 인상 깊었던 교내 활동 3가지를 얘기해봐라. 3번은 이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게 거의 한 몇 년째 이게 비슷하게 반복이 됐죠? 한 6, 7년? 하여튼 꽤 오래됐어요. 예, 계속 반복되다가 이제 대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문항 1번은 홍프로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번에 바뀐 겁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시오. 이게 1,500자네요. 네, 그래서 동아리 활동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뭐 동아리도 쓸 수도 있고 또 학습 경험이라는 것도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뭐 고교 생활 중에 이제 공부한 거에 대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예. 어떻게 보면 기존의 1번, 2번을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기존의 공통문항 1번, 2번을 하나로 합쳐서 1,500자로 써라 이런 느낌이고요. 자, 공통문항 2번도 한번 읽어주시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하시오. 네. 그래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이라고 표현을 바꿨죠. 기존에는 이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요거였는데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을 써봐라. 이거는 봉사활동인가요?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별 자율문항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현만 보면
엄청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작년에 비해서 아예 이렇게 요구하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이제 전혀 새로운 문항인가 싶지만 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예. 근데 아이들 관점에서 보면은 막막해요. 이거를 뭐 이제 저희들이 여러 번 써봤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서 뭐 편하게 볼 수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왠지 잘 써야 될 것 같고 또 잘 쓰려 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그게 모르잖아요. 네. 오늘 방송 들으면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감이 오나요? 감이 오죠. 네. 감이 와요? 확실히 옵니다. 네. 확실히 감 챙겨드리겠습니다. 불안한데 저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요거 각 문항별 작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자율문항들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은 대학별 자율문항들은 이제 지원 동기와 준비 과정에 대해서 써라고 하는 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은 지원 동기와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써보라라든가 아니면 이제 서울대 정도가 특이하게 너한테 영향을 준 책 얘기해봐라. 원래 3권이었는데 한 권 깎아줬어요. 2권만 할인. 써라. 디스카운트. 올해 서울대 컨셉이잖아요. 수능 최저도 깎아주고. 예. 깎아줍니다. 야 이제 예. 하다 보니까 대학도 할인을 해주네. 예. 야 할인해줍니다. 이런 시대가 예. 오는구나. 네, 뭐 아니면 이제 중앙대만 뭐 학생부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너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몇 개 써봐라. 뭐 이런 식으로 특이한 문항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지원 동기와 준비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또 대학별 자율문항도 이제 거의 안 씁니다. 예, 대부분 대학들이 안 쓰고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건국대, 숙명여대, 세종대, 단국대, 인하대, 가톨릭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상명대, 뭐 서울과기대, 가천대, 경기대 등등 해서 웬만한 이제 수도권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자율문항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게 팩트 조사를 하긴 하는데 종종 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 그 중요한 얘기를 슬쩍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그래서 이게 제가 저도 자료조사 하는데 네. 가끔 이 삑사리 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무슨 다 100% 맞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할 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소서 분량도 줄고 이제 아예 안 쓰는 대학도 많아지고 자율문항도 거의 안 쓰는 대학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가볍게 마음으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또 이거 막상 쓰려고 보면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제가 항상 말하는 건데 하나만 쓰나 6개를 쓰나 고통은 똑같다. 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제 천천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얘기는 이제 펜타키 선생님께서 이 정신 자세에 관련해서 자기소개서를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좀 정신 교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각 문항별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타키 선생님, 우리 자기소개서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어떤 정신 자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냐 이거부터 따져봐야 돼요. 얼마나 중요하냐. 근원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아니 자기소개서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다 자기소개서 스트레스 안 받을 거잖아요. 아니요? 근데 안 중요하다고 대충 할 수는 없어요. 아니 안 중요하면 대충 하죠. 저는 안 중요한 일은 대충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자기소개서 내고 하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이 학생의 우수성, 장단점, 진로에 대한 뭐 전공 적합성 이런 걸 판단하는 근거 자료를 쓰는데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자기소개서 중요하고 그럼 자기소개서로 뭐 어디 설명이 들어보니까 자기소개서 잘 쓰면 내신 한 0.2점 정도는 극복이 가능하다는데 그 0.2점 그 0.2점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그 나온 얘기 들었어. 어떻게 나온 건가요? 나도 몰라. 어디서 산출한 공식인지 잘 모르겠어 나도. 근데 어쨌든 0.2점 정도 극복 가능하다는데. 근데 그냥 자기소개서로 역전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예. 수치를 얘기하니까 그럴싸하죠? 설득력이 예, 있어 보여. 설득력이 있어요. 저 사람 전문가구나. 그렇죠. 야 이게 그렇게 사기를 치는구나. 그러면 내신은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잡고 있을 건 이거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야. 그렇죠. 우리 아이가 2.1인데 자소서를 잘 쓰면 1.9 되는 거잖아. 이거 한번 투자할만 저 한데. 논리라면 네. 그럴싸하잖아요. 예. 원래 사람은 이제 믿고 싶은 걸 믿으니까. 네. 네. 일단 저는 여기서도 막 또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막 하고 나올 뻔했는데 자기소가 제 생각에는 그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어떤 본인의 학업에 대한 열정, 학업 우수성을 드러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입학정관들이 보고 야 이건 너무 심했다. 이런 평가는 안 받으려면 기본적인 틀은 갖춰야 되는데 그 틀조차 못 갖춘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뭐 일단은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뭐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아니 뭐- 저기 그 학원 설명회 가면 합격 자기소개서 딱 공개하던데요. 예. 이렇게 써서 합격했다. 그건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인 거지 합격을 부르는 자기소개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합격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는 뭐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래도 뭐 또 적당히 저는 이렇게 약간 뭔가 어설프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확실하게 얘기할래요. 저는 그냥 네. 안 중요하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하고 오늘 방송 끝내도 돼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끝내도 되는데 방송 시작 30분 만에 그래도 30분이나 했네. 예. 자 일단은 그 자기소개서 관련해서는 물론 제 생각을 참고만 하셔야 돼요. 네. 그 자기소개를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정할 수 없다. 그거는 그럴 수 있죠. 이건 확실합니다. 그건. 아니 만약에 자기소개서 가지고 합격하고 불합격 같으면 이게 대입이 아니라 자기소개서 대회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다른 요소가 너무 비슷해. 비슷해. 아 이거는 누구를 붙이고 누구를 떨어뜨려도 요즘 학생부가 다 비슷합니다. 다 아.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차별화된 요소를 만들어서 전공 적합성을 어필하셔야 됩니다. 지원자 그렇죠? 지원자들이 내신 점수가 1.5, 1.6, 1.5, 1.6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확실히 뭔가 공부만 잘한 학생보다 공부도 잘하고 어려운 역경도 극복을 했고 와 이 친구 감동적이구나. 이러면은 왠지 플러스 점수 오 감동적이네. 근데 탈락. 플러스 점수가 있을 것 같고 더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방금 제가 한희석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자기소개서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약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요즘에 학교생활기록부가 변별력이 없다. 어머니 심지어 블라인드입니다. 펜타킬 그 방송 봐라.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그 입시장 방송 보면 펜타킬 그런 얘기 하지 않냐. 맞다. 그러면 나머지 있는 게 뭐냐. 어차피 지원하는 대학은 성적에 따라서 비슷한 학생들이 지원하고 자기소개서가 합격에 영향을 준다고는 하진 않지만 미세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렇지. 사실은 그거밖에 없다. 그리고 선택지가 없다. 펜타킬의 막판 파이널 자기소개서 특강. 그거를 우리가 해주겠다. 음. 0.2등급이 아니라 0.01등급이라고 차이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을 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어쨌든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꾸 얘기하는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자기소개서가 줄어들고 축소되고 어떤 대학은 안 받냐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대학들이 자기소개서가 되게 학생들을 변별하는데 되게 중요한 자료면 이렇게 축소되고 없애는데 동의를 안 했겠죠.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아무도 뉴스에서 어떤 대학도 자기소개서 없어지고 축소되는 데 있어서 반발했다는 대학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일단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은 그 시중에 알려진 것보다 그렇게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성이 높지 않다는 건 동의하는데 아예 없냐? 자기소개서가 그치. 평가 요소의 네. 제로냐? 제로라고 봅니다 저는. 제로는 또 또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긴 해야 되는데 백지로 내도 됩니까? 거의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게 미미하다. 저는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낫다고 봐요. 근데 또 신경 쓰이는데요. 왠지 잘 써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기왕할 예. 거.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막 쓰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안 중요하다면 아니 안 중요하다는 거지. 네. 일단은 필요한 양식에 맞게 쓰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래. 쓰는 데 있어서 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어쩌라는 거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딱 필요한 양식에 맞게만 쓰지 이걸 가지고 과도한 투자를 한다거나 이걸 가지고 신경을 다 쓴다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어쨌든 이걸 가지고 뭔가 어마어마한 역전은 힘들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일단 뭐 현직 전현직 뭐 사정관들이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이제 뭐 자기소개서를 솔직히 아예 안 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 그건 너무 심하다. 야, 힘들게 썼는데. 그리고 읽더라도 이게 뭐 채점을 한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학생부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사실은 이제 학생부에서 이 활동이 이걸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해설서 정도의 영향을 하는 거고 실제 채점은 이제 학생부로 하는 거고 자기소개서는 정말로 진짜 참고
참고 자료입니다. 참고 자료. 저는 뭐 대학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비교 대조해 가면서 평가를 한다. 입체적으로 평가한다 이 소리를 하지만 솔직히 저 그거 별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안 믿는 믿고 싶지 않은 거지.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확인이 되지만 안 아니 되는 제가 만약에 입학 사정관이고도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도 단기간에 이거를 다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엄청 저는 그냥 진짜 어느 순간은 그냥 자서 누락돼서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네. 어쨌든 자기소개서에서 그 입학사정관들이 자기소개서를 읽겠죠. 당연히 읽는다고 믿어야죠. 사실은. 근데 읽는데 저는 그냥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없는가 정도만 파악하는 게 아닌가라고 전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하나 에피소드가 떠올랐어요. 네. 네.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이 건대인가 네. 중어중문과에 들어갔거든요. 네. 국어 1등급 그리고 수학이 한 2등급인가 나와서 영어도 2등급 나오고 들어갔는데 그 학생이 정확히 펜타쌤하고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소서 중요하지 않다. 성적만 나오면 붙는다. 그래가지고 자소서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붙여버렸어요. 대충 해가지고 제가 쓴 것도 아닌 거를.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네. 약간 다듬었는데 큰 틀을 그냥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붙여서 했어요. 네. 붙었어. 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정확히 평가를 그게 한 구속해야죠. 잘 모르겠어요. 구속해야죠. 근데 그래서 그래요. 사실 모든 애들이 다 그래요. 비슷한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학생은 다른 친구들에 대충 비해서 써도 신경을 됐다. 이제 대충 쓴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좀 치명적인 문제가 없는가. 그냥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를 딱 보다가 그냥 뭐 어떤 걸 했고 어떤 걸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거 그냥 쫙 보고 무난하다. 이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종종 음. 쓰지 말아야 되는 얘기를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개가천선했다는 걸 이제 어필하고 싶었던 거예요. 특히 자기소개서 쓸 때 그거 많이 하시는데 내가 옛날에는 안 좋아했는데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를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아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필할 게 제가 옛날에는 게임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제대로 학업 열정 못했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렸습니다. 이거 말고 어필할 게 뭐가 야 있어요? 옛날부터 쭉 정신 차린 애들이 주로 지원하는데 최근 정신 차린 애들을 몇 뽑겠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죠. 제가 흡연을 하다가 금연 교육 예방 교육을 받고 깊은 감명을 받아서 이런 시를 쓴다니까. 실제로. 저도 본 것 같아요. 근데 금연은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난 진짜 축하하고 싶어. 대단한 거야. 그 이거 어린 진짜 나이에 독한 그 거야. 의지를 만약에 그 입학 사정관이 금연에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감동받을지 몰라. 그렇지. 야, 이 어린 친구가 대단하구나.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안 피는 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자기가 학교 폭력을 심하게 했고 학생들을 괴롭혔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뭐 선생님과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런데 뭐 그거를 뭐 극복하는 방식도 다양한 게 선생님과 사이가 나중에 좋아졌다도 있고 결국에는 인생을 혼자 사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써야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아예 그냥 딱 이런 걸 쓰면 딱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아니 자소서 읽다가 흡연 이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학교 폭력 이런 거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만 걸러내는 정도지 제가 볼 땐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실제 평가자들도 거의 정말 참고만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은 거고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실전에서 이제 입시 지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밖에서 내린 결론은 뭐 자기소개서가 별 영향이 없는 것 같다는 게 저희의 결론입니다. 저는 솔직히 네. 조심스럽게 이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까 방금 홍프로 선생님께서 컨트롤 C 컨트롤 V인데 붙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자기소개서에 쓰면 뭐 0점 처리한다 이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네. 뭐 이제 외부 활동? 그 외부 스펙, 뭐 토익 토플 스펙 그리고 친인척이 누구다. 우리 아버지의 삼촌의 친구의 할아버지의 동생분의 자녀가 뭐 이재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아니면 뭐 우리 아버지가 뭐 검사장이다. 뭐 등등등등. 뭐 특수부에 계신다. 와우. 우리 집이 제가 너무 넓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쓴다던가. 네. 저는 이런 걸 쓰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이런 걸 썼다 하더라도 대학들이 이걸 가지고 얘를 떨어뜨린다거나 나머지가 압도적으로 좋은데 떨어뜨리거나 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실제로 뭐 감점이나 불이익은 준다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규정은 돼 있는데 실제로 그게 프로세스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있겠죠. 왜 자꾸 의심을 합니까? 이건 이제 뇌피셜이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소개서에 쓰시면 안 돼요. 예. 자소서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주어진 질문에 대한 대답만 적당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중요성이 아이들이 글 쓸 때 생각할 때는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영향력은 거의 없는 편이다. 그래서 이런 것만 정말 상식적인 거 뭐 복사하기, 뭐 이제 뺏기기, 네. 그리고 막 아까 말씀드린 뭐 흡연 이런 비상식적인 얘기, 그리고 뭐 친인척 블라인드 하지 말라 그러면 일단 하지 말기. 네.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건 요거 정도는 있거든요. 아이들이 자기소개서를 여러 학과를 쓰다 보니까 중앙대 철학과를 지원한 이제 중앙대 뭐 예를 든 겁니다. 중앙대는 지원 동기가 없긴 한데 어쨌든 뭐 중앙대 철학과 막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중앙대가 아니었던 거야. 편지의 겉과 속에 이름을 그렇지. 칠렸던 이 네. 절망적인 상황.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 그래서 진짜? 예. 컨트롤 CV를 잘못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지. 아 슬프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의 이 작성 방향을 잘 쓰자, 어필을 잘 해보자, 이렇게 잘 하자 보다는 이제 일단 첫 번째는 하지 말라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비상식적인 것만 일단 빼자.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봐야죠. 이제. 그리고 그냥 묻는 말에 이제 적당히 그렇죠. 대답만 하자. 네. 이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네요. 펜타케 선생님이 이쯤에 그 딱밤을 한 3대쯤 맞을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잘 참네. 저는 얘기했잖아요. 오늘 진짜 자기소개서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듣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겠다고 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연습까지 했거든요. 때리는 거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뭐 문항별 작성에 대해서 좀 빨리 넘어가죠. 네, 일단은 뭐 문항 작성을 아무리 안 중요한다 하더라도 쓰긴 해야 되니까 네, 그죠. 네, 팁을 좀 말씀 주셔야 좀 드릴게요. 됩니다. 팁을 간단하게 쉽게 쓸 수 있는 팁을 좀 드릴게요. 일단 자기소개서 문항이 아카데미께서 말씀하셨듯이 3개로 줄였는데 작년 1번, 2번 문항이 합쳐져서 1번이 됐어요. 네. 예, 그리고 3번 문항이 지금 2번으로 왔어요. 그리고 4번 문항은 자율 문항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1번, 2번 문항은 저는 원래 이거를 한 방향으로 지도를 했어요. 뭐가요? 이거를 1번, 2번을 합쳐지기 전에 1, 2번 문항을 아, 원래 작년- 연속성을 가지고 작년까지의 공통 문항 1번, 2번.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 뭐 학업이고 2번이 활동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는데 2번 활동 중에는 학업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학업 중에는 활동도 있는 거고 학업도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학업 관련된 게 어필할 게 많으면 2번에도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 합친 거예요. 그래서 1번 고등학교 재학 기간 올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쓰세요. 정확히 1번, 1, 2번 합친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1, 2번 합친 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거 쉽게 풀었으면은 너 공부 열심히 했어? 너 동아리 활동 열심히 했어? 그 2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소재에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 그냥 학습 경험도 쓰고 교내 활동도 쓰고 그럼 선생님 교내 활동 2개 학습 활동 하나 쓸까요? 아니면 2개 쓸까요? 자 이것도 지금 작년에는 뭐 3개 이내까지라는 제한을 둬서 저는 가급적 3개 써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없잖아요. 네. 그냥 2개 쓰세요. 2개 쓰면 됩니다. 그냥 네. 그냥- 그것도 3개 써도 돼요. 3개 써도 돼요. 너 4개 썼을 때. 4개 쓰면 이제 글자 수가 이제 애매해지니까 좀 다섯 힘들 개 수 써도 있는데 돼요. 써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나열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네. 힘들고 그냥 보통 2개 쓰세요. 학습 경험 하나, 그냥 교내 활동 하나 이렇게 쓰면 돼. 뭐 하든지 뭐 2개나 3개 안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아이들이 느낀 학습 경험이라는 게 천편일률적이지 않을까요? 공부하다 힘들면 학원 다니기도 그런 하고 측면이 있죠. 네. 네. 평소에는 조금 뭐 등한시 하다 시험 기간 넘으면 집중해서 하고 네. 그거 외에는 그거를 벗어나는 독특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 드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가 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런 친구들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냥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해서 네. 나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적을 그렇게 써요. 진짜?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힘들고 집중도 안 되고 해서 수학이 약해서 네. 현우진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예, 그 항목별 약간 포인트는 이따 다시 네, 한번 이따가 제가 얘기해 정리해드릴게요. 주시죠. 제가. 네. 그 2번은 이제 그거잖아요. 그 작년까지는 그 배려 나눔, 협력, 뭐 갈등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뭐 배려 나눔 배려 나눈 거 별거 없고 아이씨 그때 합창자 할 때 그년이랑 내가 싸웠지.
여기 꽂힙니다 아이들이. 아니야 근데 그것도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쓴 거지. 이제 네. 초창기에는 다 봉사활동하고 봉사활동 많이 배려하고 썼는데 나눔하고 뭐 이게 친구가 팔이 부러져서 깁스하고 있는데 급식반 날라줬다 막 이런 거 쓰고 있어요. 많이 진짜. 썼다가 네, 그래서 한 2, 3년 전에 제가 이거 많이 봤어요. 갈등 관리 애들 꽂아가지고 예. 싸운 거 있잖아. 예. 싸운 걸 너무 디테일하게 쓰는 거야. 맞아. 아 근데 내가 그리 웃기고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자질 느낌으로 약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여기 보시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이잖아요. 그걸 글자도 줄였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봉사활동을 써도 되고 그리고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니까. 노력한 경험은 그냥 말 그대로 희생. 그렇죠. 리더로서의 헌신하는 거, 뭐 리더가 예.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본인이 좀 뭐 독박 써서 뭐 했다거나 뭐 이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예. 갈등 관리를 써도 되는데 결국 갈등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포커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게 희생이잖아요, 노력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가 정말 꼴통인데 내가 그래도 이게 노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얘기고 자율문항은 뭐 지원 동기가 어쨌든 대세다 네. 전반적으로. 요것도 네. 이따가 몇 개 대학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네. 그래서 일단 뭐 1번부터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1번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로와 관련해서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는 게 또 특이합니다. 진로와 관련해서 네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를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교대가 왜 안 받는지 알겠다. 왜요? 1번 질문 제가 보지도 않았지만 예, 벌써 그림이 그려지죠. 교육봉사라는 걸 그렇죠. 하게 예, 됐고 그림 그려지죠. 예.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들 옆에서 지도하면서 힘들었다. 그리고 뭐 그게 뿌듯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것 같아요. 예, 아이들 변화시키면서 뿌듯했다. 여기. 교대는 보통 이게 그렇게 나갑니다. 그거 예, 말고는 레파토리가. 그거 말고는 그거를 벗어나서 그거보다 잘 쓰기가 웬만한 컨텐츠로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예. 다만 이제 이거는 교대 학생들만이 하는 게 아니니까. 차라리 교대 자소서 쓰려면 이렇게 질문하는 게 훨씬 나아요. 교대 초등 임용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불합리한 구조이냐 합리적인 구조이냐 이렇게 그냥 물어보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그거를 아이들한테 물어보기엔 너무 좀 그렇죠. 수준이 예. 너무 왜 수준을 왜 무시합니까 애들을? 아니 그거는 이제 정치 뭐 그런 그렇지. 분야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아이들은 그냥 학문적인 공부만 했지 그런 현실 감각이 아직 부족하잖아요. 차라리 그 정도로 이렇게 써야지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요. 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좀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아이씨 너 대충 쓰라면서 뭐 해야 될 게 있냐? 그래도 네. 글인데 뭔가 준비 작업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철학과 출신이라서 글을 좀 많이 써봐가지고 아는데 이제 글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글의 구조를 먼저 잡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글이 더 빨리 써집니다. 근데 왜 그래요? 왜요? 아니 철학과라서 글을 많이 써봤는데 평소에 글을 이렇게 써신 거 보면은 막 글로 이렇게 아니 근데 써가지고 그거는 이제 어디 개판이야, 제출하는 게 이거.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도서 평서를 제 글 쓰는 거 보면 다 그렇게 내잖아요. 약간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뭐 홍보 선생님한테 글 쓸 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홍프로님도 근데 글 많이 쓰잖아요. 개요 안 짜고 쓰세요? 발로 쓴다는 설이 있던데. 제 컴퓨터에 예. 쓰다만 한글 파일이 아 그래요? 수십만 개가 있습니다. 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건가 이제 바이트 낭비 아닌가? 디지털 바이트 낭비? 자, 어쨌든 빨리 자기소개서 첨사 뭐라고? 준비? 자기소개서 글을 쓰기 전에 일단 준비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다. 첫 번째는 학교별 인재상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자기소개서 이렇게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하니까 애들이 유튜브에 막 자기소개서 쓰면 막 엄청 많아요 영상이. 왜 그러면 이렇게 인재상을 얘기를 하는 그러면 이제 뭐 이 학교의 인재상을 먼저 파악을 하래요. 막 이게 일단은 스타트래요. 이게 개소리입니다. 진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개소리다. 근데 더 이상의 설명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인재상 좋은 말 많아요. 예. 그 뭐지? 뭐 세상을 포용하는 따뜻한 리더가 되자부터 해가지고 네. 뭐 창의, 융합, 뭐 그렇죠. 우수한 학업 역량과 뭐 실천적인 덕성을 가진 글로벌 융합 창의형 인재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글로벌 융합 창의 인성하면 다 또 맞아요. 어느 네, 대학이든 맞아요. 네, 네. 조합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 인재상이 문제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인재상이든 어떤 학교든 너는 그 인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되도록 노력을 했다는 걸 어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재상에 대해서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이 여쭤보시는데 내가 이제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방 여자의 그 뭐야 이상형이 브래드 피트예요. 네. 아니 저기 왜 웃으세요?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상형이 브래드 피트라는 거야. 아, 상대방 여자가 그게 어떻게 보면 인재상인 거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네. 맞죠? 네. 내가 아무리 턴다 입을 털고 글을 쓴다는 내가 브래드 피트가 됩니까? 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인재상이라는 게 되게 이 뭐랄까 추상적인 아, 개념이라서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 진짜로. 인재상 공부하다 보면 그냥 시간 낭비예요. 그냥 시간 낭비예요. 그냥 인재상은 싹 다 무시합니다. 그냥 인재상은 일부 그냥 개소리입니다. 입학처에서 뭐 인재상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막상 따져보면 뭐 시간 그런 애들 낭비인 안 경우가 들어갑니다. 있어요. 개소리입니다. 네, 다. 그냥 성적 보고 뽑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인재상은 일단 깔끔하게 무시합니다. 그러면 속이 일단 편해져요. 네. 네, 그 속이 편해지는 그 짤방 있는데 그걸 쓰고 싶네요. 어쨌든 속이 네. 편해집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소재를 찾긴 해야 돼요. 네. 뭘 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막 또 나눠요. 막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학생부를 펼칩니다. 학생부를 한 번 읽어가면서 그러면 이제 요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좀 기억이 많이 나는 것들이 있어. 아, 요건 내가 맞아 고생 많이 했지. 그냥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읽으면서 아, 내가 이거는 좀 열심히 했지, 고생 많이 했지 하는 걸 그냥 형광펜으로 칩니다. 그리고 덮어요. 그러면 소재 찾는 거 끝이에요. 진짜 대충 쓰네. 대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바로 쓰면 됩니다. 바로 쓰면 되는데 네. 이제 쓸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글의 구조만 이해하시면 돼요. 동기, 원인, 그러니까 동기, 네. 그 다음에 과정, 그 다음에 느낀 점, 알게 된 점. 요 글의 구조로 다 씁니다. 어떠한 자소서 문항이든. 네. 이렇게 쓴다는 것만 알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써보죠. 이제 네. 준비 다 했으니까 1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1번은 뭘 쓰는 게 좋을까요? 자신의 그 1번 문항이 뭐죠? 아까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학업 경험 네. 네. 일단 그 자신의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중심으로 기술하세요. 제가 컴퓨터과를 지원했잖아요. 그때로 돌아가서 이제 자소를 쓴다 그러면은 지금의 제 지적 수준으로도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앞으로 시대는 컴퓨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컴퓨터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는데요. 자, 맞아요. 근데 네. 지금 1번 문항에서 좀 추가된 내용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란 말이 추가됐어요. 네. 원래는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잘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나랑 내가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 중에 뭘 써야 된다는 압박이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쓸 수 있으면 씁니다. 근데 자, 우리가 학종을 쓸 때 모든 대학을 다 같은 학과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해봤자 어차피 나중에 못 쓴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 학과를 일단은 선정을 하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서강대 뭐 유럽 문화학부를 쓴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형광펜 친 것 중에서 유럽 문화와 관련된 게 있는지를 떠올립니다. 없죠. 없다? 그러면 그냥 형광펜이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씁니다. 없는데 어떻게? 없잖아. 아니 선생님요 여기 진로랑 연결시키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찌합니까? 근데 없잖아요. 그래서 폭넓게 생각을 해라. 아니면 과를 바꾸든가 있는 걸로. 근데 선생님 그 과를 바꾸려니까 선생님 심리학과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유럽 문화학과. 아 선생님 근데 유럽 문화학과는 제가 하는 활동이 없는데요. 그럼 심리학과. 그거 어떻게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형광색 중에서 관련이 있는 활동이 있으면 쓰고 네.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씁니다. 저는 진짜로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실제로는 네. 생각을 하고 이게 사실 또 갖다 붙이면 돼요. 네, 갖다 붙이면 다 돼요. 붙이면 얼추 뭐 유럽 문화 쪽으로 뭐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꼭 뭐 스탕달, 네. 뭐 썸머셋 뭐 이런 그 영미 문학이나 프랑스 문학 작가들을 읽지 않아도 되거든요. 우리 모두 네.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네. 모든 우주는 우주 만물과 다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삼라만상의 이치는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조금만 생각하면 진로랑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진로와 연결하라는 이 구절에 너무 집착해서 집착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없는데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과 하려고 한다고 뭐 경영 쪽만 우부장창 다 때려 넣으려고 한다거나 뭐 사회복지 쪽 한다고 다 사회복지로 하려고 한다거나 전자전기면 다 전자전기로 치울 게 아니다. 좀 폭넓게 생각하시고 나는 전자전기 쪽에 관심이 있어서 물리학 공부한 걸 써도 되는 거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려다가 보니까 수학이나 통계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수학 공부 열심히 한 거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폭넓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마라. 이거 집착하면 힘들어서 그래. 그래서 네.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쓰고 학습 갖다 경험. 붙여라. 예. 학습 경험은 다시 또 형광펜 친 것 중에 학습 경험과 관련된 걸 그냥 쓰면 돼요. 네. 그럼 쓸 때 어떻게 쓰라고요? 원인, 동기죠. 그 다음에 과정, 그 다음에 느낀 점 이 상태로 쓰면 끝입니다. 네. 근데 요즘 트렌드는 이제 그 아까 홍프로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뭐 학습 경험이라는 게 너 다 학원 다니고 사교육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비슷하죠 아이들이. 당연히 이제 그런 걸 쓰면 좀 거시기 하고 요즘 이제 트렌드는 이제 진로랑 연결돼 있는 주제면 더 좋지만 꼭 그렇지 않은 주제라도 요즘 이제 아이들이 수행평가 보고서 쓰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이건 정말 열심히 썼다. 아.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이거 쓰면서 내가 공부한 것도 많고 뭐 할 말이 좀 있다. 이런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떤 계기로 이런 주제를 선정해서 보고서를 쓰게 되었는데 이제 동기가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내가 이런저런 자료들도 찾아보고 이런 영상도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무난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난한 패턴이죠. 예, 호기심을 가지고 맞아요. 자기가 이제 자꾸 탐구해 나가는 과정을 좀 자세하게 써주는 예. 그런 이거 패턴입니다. 이게 거의 모범답안 같은데요? 맞아요. 이렇게 쓰면 네, 돼요. 이렇게 그동안- 쓰면 돼요. 그동안 했던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학습 경험 써. 뭐 진로 관련 써. 그럼 못 써요. 근데 이렇게 써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네가 그동안 했던 수행 평가, 동아리 활동 다 훑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 한두 개 골라서 그렇죠. 그거 그냥 썼던 거 솔직하게 써라. 근데 그걸 네. 이제 형광색으로 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가면 이제 교육과정 클러스터라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이용해가지고 뭐 생명과학 실험 이런 거 하거든요. 네. 그럼 자기가 이제 만약에 생명과학 실험을 하나 딱 쳐놨어요 여기야. 이게 형광펜에. 그럼 1번을 쓰는 거예요. 내가 생명 관련 학과를 쓰니까 이걸 써야겠다. 오케이. 그럼 이걸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왜 신청했는지 이걸 하게 된 이유를 씁니다 일단은. 네. 그럼 간단하게. 뭐 간단하죠. 네. 학교에서는 어쨌든 한계 때문에 찾아보게 되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할 때 끝. 과정은 자 과정을 디테일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핵심은 그냥 생명과학 실험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건 대학이 관심이 없어요. 네. 거기서 뭐 생명과학 실험을 하다가 학교를 날려먹었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아니면 뭐 혼종이 태어났다 새로운 아예. 실험 과정을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 네, 과정이 이런저런 실험 예. 정도를 했다. 네이처지에 실렸으면 그걸 써야 돼요 과정을.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거니까 됐고 느낀 점, 그렇죠. 배우고 깨달은 느낀 점, 점. 깨달은 점 이런 건데 예. 문제는 깨닫고 느낀 점이 없거든요 없죠. 애들이.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했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드리잖아요. 경고 1회. 말씀드리잖아요. 경고 1회. 드렸잖아요. 드리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드리잖아요. 아니요, 드리잖아요. 이렇게 억지를 이렇게 부르시죠. 오늘 이렇게 내가 보니까 오늘 방송 컨셉이 한번 지금 때리는 거였어. 본인이 계획해온 게 그냥 때리세요. 그냥 한번 때리시면 그냥. 본인이 계획해온 게 지금 때리는 그림을 기획했는데 안 하니까 자꾸 그래. 예, 환청이 자, 다시.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 느낀 점은 어떻게 씁니까, 선생님? 느낀 걸 쓰지 말고 쓰고 느끼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했다는 거는 학생부에 확인이 되는 팩트인 거잖아요. 과정도 그렇고 과정도 네. 거기 써 있겠죠. 세특 이런데. 그런데 느낀 거는 보통 학생부에 안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낀 점, 깨달은 점은 내가 그렇게 쓰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습 경험 관련해서 이제 느낀 점을 어떻게 배우고 느낀 점 어떻게 쓰는지 제가 뭐 팁을 조금 드리면 제일 무난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실험이든 뭐 보고서를 쓰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나 원리적인 지식을 배웠는지 그걸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개념, 원리, 지식 같은 건 이제 좀 저는 되도록이면 좀 전문 용어가 들어가면 더 멋있어 보이긴 해요. 뭐 그것 때문에 합격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이제 수준 높은 단어나 개념이나 어휘를 사용해서 내가 직접 배운 이론이나 개념, 원리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플러스 알파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진정한 탐구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이런 자세라는 걸 깨달았다. 뭐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나가고 그게 어렵다니까요. 그게 제가 고3 학생들 지도해봤잖아요. 네.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어려워요. 막상 본인의 느낌을 글로 표현하잖아. 힘들죠. 손발이 오그라들어. 없어요. 느낀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확히. 아니, 몇 개 있어요. 아이들 쓰는 용어가 뿌듯하다. 뿌듯한 걸 뿌듯했다. 느꼈다예요. 보람됐다. 네. 그리고 뭐 깨달았다. 뭐 느꼈다. 그냥 뭐 이런 거예요. 뭘 깨달았는데
뭔가를 깨달은 걸 깨달았습니다. 네, 막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느낀 걸 쓰지 말고 쓰고 느껴라. 네. 그러니까 뭘 쓰냐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걸 모르겠어요, 선생님. 쓰고 느끼고 싶은데 뭘 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기소개서 사례집을 보는 거예요. 그치. 자기소개서 사례집을 봐서 느낀 점 부분만 참고합니다. 모범답안. 예. 그러면 몇 느낌이 개를. 팍 옵니다. 그러면 그걸 몇 개 조합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씁니다. 네. 그리고 그걸 느끼면 조합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참고를 하는 거죠. 그걸 느끼면 그 느낀 점은 내게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궤변론자 펜타킬 선생님의 솔루션이셨고요. 개변이 네. 아니라 가장 깔끔하게 쉽게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뭐 그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예 인터넷에도 공개되어 있는 거는 그 서울대학교 ROD. 서울대로 가세요. 서울대에 올라와 있는 자소서의 느낀 점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정답이란 게 아니라 참고용으로 아주 괜찮은 사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느낀 점을 쓰는구나. 그렇죠. 참고해서 예. 쓰고 느끼면 내 느낌이 되는 거라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통문항 1번은 반드시 학습 경험은 무조건 한 개 그렇죠.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내 활동도 쓸 수는 있습니다. 교내 활동은 이제 어떤 거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광펜을 친 것 중에 네. 내 지원학과 관련 활동이 있다. 그럼 그걸 쓰고 선생님요, 이 전공 적합상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는데 어떡합니까? 없잖아요. 있으면. 있으면 그걸 쓰세요. 그렇죠. 그냥. 네. 그래서 뭐 내가 준비했던 학과와 직접적으로 아예 관련이 있는 활동이 있으면 이제 제일 뭐 그런 걸 쓰는 게 무난한 쓰고 선택일 없으면 거고 안 쓰는 거야. 없어도 만들면 됩니다. 자, 보세요. 연관성은 만들면 됩니다. 물리실험 내가 물리학과를 썼어. 근데 내가 한 거는 생명과학 교육과정 클래스밖에 없어. 생명과학 실험. 그거 써도 됩니다. 써도 돼요. 씁니다. 그래서 예. 느낀 점을 이런 식으로 과학 실험이 그렇지. 진행되는구나. 그렇지. 뭐, 끝. 이제 생명과학을 자연과학으로 확대만 시키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어차피 다 깨달으면. 과학이잖아요. 네. 그렇게 갖다 붙이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소재 막 엄청나게 막 네. 민감해 하거든요. 애들이 소재 선생님 소재도 학교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또 다르게 하려고 그래요. 또 심지어 이 학교의 인재상에 맞춘 또 소재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럼 보세요. 이 어떤 A 학교 자소서를 쓰는데 A 학교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A 학교 인재상에 맞는 소재를 찾고 B 학교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B 학교 인재상에 맞는 자소서 소재를 찾아요. 근데 A 학교 인재상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A 학교 인재상이 맞지도 않고 A 학교 인재상이 맞는 자기소개서의 소재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이건 뭐냐? 이게 지금 자소서냐 이건 지금 이게. 그래서 아이들이 자소서 쓰는 기간에 네. 밤 늦게까지 글 쓰느라고 눈이 퀭해져가지고 그렇지. 그런 경우 많아요. 공부 근데 못하고. 절대 그럴 필요가 없고 진로랑 연결시켜서 쓰면 좋으나 없으면 그냥 쓰고 진로랑 연결을 만들면 됩니다. 야이씨 펜타킬에서 맨날 이렇게 쿨한 척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입시 지도가 몇 년째입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있잖아요. 진짜 대충 써도 붙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진짜. 얘는 진짜 대충 쓰라고 하더라고. 네. 대충 쓰라고는 안 하고 기본적인 틀만 맞춰라. 기본 틀만 맞추고 네. 승질내면 대충 쓰라 그래요. 그냥. 애가 만약에 야 대충 써. 애가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 그럼 대충 쓰라 그래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자 그래서 공통문항 1번 1,500자기 때문에 저는 한 2개 정도가 가장 무난할 것 같고 내가 더 자랑할 게 있다. 그러면 3개까지. 뭐 4개부터는 조금 글이 좀 나열식이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례는 학습 경험 교내 활동 하나하나 하거나 저는 만약에 3개를 할 거면 학습 쪽을 좀 강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습 요즘 2개, 트렌드상. 교내 하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학생이 이제 리더십이나 뭐 이런 게 할 게 너무 많아 말할 게. 그래서 뭐 저희가 뭐 거의 뭐 국회의원급으로 업적을 남긴 게 있다 우리 학교에서 그런 경우라면 이제 교내 활동을 여러 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이제 학습 경험이 숫자적으로는 많은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분량적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패턴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학습 경험은 이제 자기의 어떤 지식적인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확장되는 과정을 뭐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수행 평가나 보고서나 이런 걸 소재로 활용하는 게 가장 무난한 것 같고 뭐 교내 활동은 뭐 동아리 활동한 거든 뭐 대회에 참여한 거든 자기가 좀 의미 있는 업적을 남긴 거를 갖다가 왜 그걸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거기서 배우고 느낀 점을 쓰고 느끼면 된다.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을 어떻게 쓰느냐 그때 자기소개서 사례들을 좀 참고해라.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필살기 팁부터 하나 이렇게 필살기 알려드릴게요. 또 있습니까? 필살기를 써야죠. 네, 필살기 또 알려주면 이렇게 넘어가면 또 방송이 약간 좀 그렇죠. 그렇죠. 꺼버리겠지. 플러스 1이 있어야죠. 플러스 1이 그죠? 그 블라인드잖아요. 이거를 심리적으로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되치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가면 욕을 엄청 하시겠죠? 심리적 되치기.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예. 물론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아요. 1번 학업 역량을 쓴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전반적으로 학업 역량이 뭐 특히 수학과학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성적이 안 좋다. 인문계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아요. 뭐 우리 학교에 뭐 워낙 이 자연계 학생들이 뛰어나고 뭐 흔히 말하는 선행학습이 충실히 된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수학 공부하는 게 노력 대비 너무 힘들었. 약간 이런 뉘앙스를 펼치는 거예요. 약간. 그러면 이 학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네. 그러면 학교 노출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학교 이름을 노출하는 게 아니라 노출하는 그냥 거 아닌가요? 특성이 아니잖아요. 뭐 이게 뭐 금지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학교 이거 가지고 학교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써놔라. 이렇게 마치 써놓고 마치 우리 학교가 특목고인 거죠. 자사고인 이제 거죠. 갑방고인 거죠. 약간 낚시로 써놓은 다음에 그러면 내가 수학이 조금 약간 이런 블라인드의 어떤 맹점을 이용한 방식은 있을 수 있다.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쓰면 차라리 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거 길게 쓰진 않고 그렇지. 언급 정도만. 그렇지. 게임에서 필살기를 쓰잖아요. 예. 집니다. 이게 잘 되면 역전인데 예. 잘못되면 자폭을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라인드잖아요. 말 그대로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쓰는 거야. 예. 생각해봐.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봐. 상상력을 자극해야 되는데 예. 입학 사정관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네. 뭐 이것 봐라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통문항 1번. 일단 다시 한번 주의사항은 진로랑 연결시키려고 무리하지 말아라. 네, 없으면 없는 대로 쓰면 된다. 무리하지 말아라. 그냥 한 활동을 진로에 맞추면 된다. 맞습니다. 네. 말을 만들면 되니까 네. 너무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통문항 2번. 2번은 이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하시오. 자, 일단 기본적으로 2번 문항이 제 개인적으로는 1, 2, 3번 문항 중에 가장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 중요한 걸 떠나서 네. 이건 좀 의아한데 대한민국에서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만 하기에도 벅찬데 그러면서 어떻게 남을 위해서 지금 다 본인이 혜택을 받아야지 공부를 할까 말까인데 이걸 실제적으로 그 치열한 입시 전선에서 공부를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있을까 싶어요. 여유가.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비교과 과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많아요. 그래서 저는 2번 문항을 좀 쉽게 표현하면 대학들이 또라이를 걸러내기 위한 문항이다. 아이 또 그렇게 애들이 또라이가 어딨다고 다들 이제 자 보세요. 네 2번 문항은 기본적으로 인성에 관련된 내용인데 네. 그럴 수 아니 있죠. 자기소개서 쓰는데 내 인성 터졌어요. 그럴 쓸 애들이 있겠습니까? 자기 인성이 실제 터졌어도? 네. 인성이 좀 안 좋다. 그렇죠. 안 좋아도 거기다 인성이 안 좋아요. 저는 이렇게 쓸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변별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내가 인성이 안 좋았다가 좋아진 거를 어필하려는 이런 또라이들. 제가 흡연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저는 꼴초였습니다. 아이들 살살 긁어서 네. 낚는 문항이다. 저는 꼴초였고 근데 벌써 거기서 문제가 생겨. 아니 고등학생이 어떻게 꼴초가 될 수 있냐. 담배를 근데 어떻게 산 거야? 이미 불법이죠. 그 아이 입장에서는 내 극복했다. 그래 그걸 쓰고 싶으니까 얘가 그런 거를 걸러내기 위한 문항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학생들을 괴롭히고 빵을 사오라고 항상 시켰던 사람이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게임 중독자여서 공부에 너무 등한시했지만 뭐 이런 걸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거는 이제 타인과 관련 없잖아요. 게임 중독자는 혼자 중독되는 거니까. 제 친구들 다 데리고 PC방에 네. 가서 팀을 만들어서 네. 그래서 이런 하여튼 있거든요. 이게 진짜 네. 정말 자, 이기적인 어쨌든 애들은 글이 드러나요 또.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게 3번 문항이었어요. 공통 문항 3번이 제일 안 중요한 문항이었던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대학 측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그냥 거의 안 보는 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라이만 걸어내는 거예요. 그냥 예, 또라이라기 이게 정확한 저는 표현입니다. 거꾸로 표현하는데 정말 간혹 갔다가 학생부만 봐도 거룩한 인성인 애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네 맞아요. 예, 엄청난 얘는 진짜 인성은 진짜 얘는 갑이다. 뭐 내신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애들이 있어서
그런 거 정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의 문항이지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문항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채워넣는 글자 수를 채운다 이 정도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여기서 봉사활동을 한 거 써도 되고 네. 뭐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굳이 뭐 좀 그래도 격식에 맞춰 쓰겠다 그러면 갈등 관리 사례를 쓰는 게 가장 일단은 좋다, 무난하다. 편하다. 어떤 갈등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인간 삶은 갈등이 늘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게 뭐 먹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것도 갈등이고. 예, 그냥 뭡니까 저기 합창제에서 파트 분배를 한다. 그 합창제에서 뭐 노래를 선곡을 한다. 모든 활동에서 무임승차 그렇죠. 문제. 네. 동아리 활동하다가 뭔가 안 좋은 거. 그렇죠. 수행평가 팀으로 하다가 뭔가 안 좋은 거. 체육대회 하다가 뭔가 안 좋은 거. 내가 그 안 좋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근데. 무임승차 네. 했으면 안 쓰겠죠. 근데 그걸 쓰는 애들이 또라이인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걸러내는 거야. 그런 걸. 그래서 그런 저는 어떤 무임승차 예. 전문가였습니다. 공동체 상황에서 좀 이렇게 공동체가 삐걱삐걱 거릴 때 내가 그걸 위해서 이런 식의 노력, 헌신, 뭐 좀 소위 말하는 아이들이 얘기하는 솔선수범 이런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소재로 삼아서 쓰는 게 그냥 가장 무난하다. 예. 근데 이제 그 조심하셔야 될 거는 아까도 한희님 말씀하셨죠? 그 갈등 그 내용을 부각시킬 필요는 없어요. 예. 제가요, 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고, 쟤는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나 쟤는 또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확대돼서 선생님이 나타났고, 뭐 이렇게 했으면 관심이 없어. 그거는 야, 니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관심이 없어. 제가 오른쪽 라이트를 날리는데 그 친구는 살짝 피해서 카운터를 날리는 순간 무협 소설인가요? 관심이 없고, 귀엽고 내가 이런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노력을 해서 그렇죠. 이거를 해결하고 했는지를 아, 보여주면 돼요. 타인과 예.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 핵심입니다. 네. 노력. 어떻게 내가 이거를 노력해서 극복하려고 했는지 그 행동. 그렇죠. 행동인데 싸운 행동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의 행동. 갈등 상황은 예.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거를 그렇죠. 이제 예. 해결하고 느끼고 깨달은 거 요걸 좀 포인트로 맞추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그 봉사활동으로 소재를 잡아도 되고 아이들이 많이 잡는 게 뭐 합창제 되게 많이 원래 예전부터 전통적인 소재였거든요. 합창제나 뭐 체육대회라던가 혹은 이제 뭐 없으면 진짜 수행평가 때 조별 활동한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학생이 무슨 리더로서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는 3번 부당에서 어떻게든 리더십을 돋보일 수 있게 뭐 글감이나 이런 걸 배치하도록 이렇게 요도는 하는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무니까 아까 펜타키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가벼운 이제 갈등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상황에서 내가 이걸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가 저는 한 2개나 3개 정도의 구체적인 행동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뭐 내가 아이들이 아무도 이 수행평가 발표를 안 하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나서서 아이들한테 업무 분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내가 먼저 연락을 돌려서 아이들이랑 같이 약속을 잡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내가 이런 걸 해서 성공적으로 이 공동체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이게 거-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이런 거 어때요? 진솔하게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니요. 진솔하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네. 제 생각에 분명히 이럴 것 같아요. 무임승차하고 누가 독박수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조율하려고 아이들이 전화 통화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해결을 못 하고 되는 경우가 다반사일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못했지만 한스 말씀대로 약간 좀 올바른 방향으로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아름답게 화하게 됐다고 포장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솔직하게 조율해 봤지만 이게 쉽지가 않더라. 아이들도 나름대로의 스케줄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무턱대고 뭐 내 주장을 펼칠 수도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는 게 어렵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마무리 짓는 건 어때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 네. 아이들이 거짓말을 강요하는 것 같은데? 근데 솔직하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네. 근데 이거 일단 중요하지 않아요. 삶은 다 이거는. 포장이에요. 포장도 좀 하셔야 되고 일단 안 된 것도 이거 왜 이렇게 되면 이제 공동체가 망가진 거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항의 의도랑도 틀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네. 과대 포장으로 문제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허. 이제 너무 사실 그대로 내가 열심히 조율했으나 망했다 이런 스타일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진 방향으로 글은 그렇게 포장을 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배우고 느낀 점을 좀 길게 써달라. 예, 그 어쨌든 진솔한 거 음. 좋지 않습니다.
예. 자기소개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진솔하고 내가 뭐 예전에 안 좋았다는데 좋아졌 이거 그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좋지 않아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흡연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 예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실제 대학교에서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실제 이렇게 쓴 학생이 있어요. 이게 보세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2학년 때 교내 흡연 예방 캠페인에서 후배들 앞에서 제 경험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흡연 예방 캠페인에 대한 그걸 쓰려고 했던 거야. 1학년 때까지는 공부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방황했지만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향상되었고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하기 위해 금연을 해야겠다는 목표도 생겼다. 금연을 시작하고 처음 몇 주는 금단 현상을 겪기도 했지만 아 너무 진솔해. 어떡해. 아, 이게 이게 대단한 친구예요. 알아요. 진짜 진솔합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진솔하게 쓰는 게 좋지 않냐. 근데 들어보니까 안 돼요. 이 의도랑은 다른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은. 아니 얘 보세요. 얘가 지금 아니 다른 아이들은 전혀 이런 금연, 흡연 이런 아예 단어가 없는데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지금. 어허. 너무 진솔한 건 좋지 않고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아까 말씀드린 그 갈등 해결 패턴이 가장 무난한 것 같고 배우고 느낀 점을 좀 길게 써달라. 그렇죠. 제가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치부를 얘기 안 하는 게 그게 거짓은 아니잖아요. 네.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아니 보세요. 내가 소개팅 나갔는데 내가 옛날 대머리였어. 자 이거 얘기는 하면 안 죄송합니다. 요거는 사례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야, 내가 조심해. 소개팅에 나갔는데 내가 꼴초였어. 근데 지금 담배를 안 펴. 그럼 가서 제가 원래 꼴초였는데 지금 끊었어요. 굳이 이걸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사례는 최대한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럼 이제 공통문항 2번 배우고 느낀 점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아요. 배우고 느낀 점은 배우고 느낀 걸 쓰려고 하지 말고 쓰고 느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쓰고 배우면 돼요. 네. 배운 걸 쓰지 말고 쓴 걸 배우면 됩니다. 예. 제가 질문을 몇 개 던져드리면 이런 공동체에서 타인과 이렇게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도대체 뭐냐? 뭡니까, 홍프로님? 참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든 놈 됩니다. 혹은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세는 뭘까요? 일단 들어봐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배우고 느낀 점은 이 공동체 두 생활을 분이 제일 위해서 못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맞아. 예, 참고 들어야 되는데 안 참고 내 할 말만 하죠. 보통. 이두 분이 제일 못하는 거. 네.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뭐냐? 소통할 때 필요한 게 뭐냐? 남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말을 만들어 나가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뭐냐 그러고 끝내는 거 어떻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뭘까요? 배우고 느낀 점을 쓰셔야 되니까. 과연 저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점점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800자밖에 안 되니까 2번은 그냥 금방 씁니다. 가볍게 쓰고 넘어가셔라. 1번 쓰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신 게 많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통문항이 아니죠. 자율문항이죠. 자율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율문항도 예전에 진짜 힘든 대학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800자로 줄여줬어요. 예전에 경희대 1500자 그냥 힘들었거든요. 그 글자 수 채우는 게. 근데 이제 깎아주셨습니다. 지옥이었어. 예, 1500자. 그 경희대랑 그 몇 개 대학 그 공통문항이었잖아요. 네네네. 나 진짜 어쨌든 1500자가 아니라 800자로 줄여들었고 대부분 대학들이 이제 지원 동기와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지원 동기, 준비 과정.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 두 개지고요. 이거 두 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하나 더 추가하면 이제 계획 네. 요 정도. 자 일단은 몇 개 대학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서울대 서울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 서울대가 그것도 이 자기소개서 가지고 장사하기가 제일 좋거든요. 돈 벌어먹기가 제일 좋아요. 또 기사도 또 뜨더라고. 서울대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읽은 책 1위. 맞아요. 그럼 왠지 나도 읽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 책을 그죠? 그거 읽으면 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가 자소서가 원래 그 사본이 책 3권이었는데 네. 그럼 일단은 여기서부터 고민입니다. 어떤 책을 할 거냐. 그렇죠. 여기서 또 몇 주 토론 들어갑니다. 서울대 선정 100선이 있던데 그걸 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근데 이거는 우리 아이가 쓰는 학과랑 맞지 않는데요. 전공적 합성이 안 맞는다는데요? 선생님 근데 이걸 쓰려니까 서울대 인재상이랑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또 이 책. 이렇게 하다가 결국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대학교 이 자율문항이 2권이다. 2권인데 2권이면 어떤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구체적인 책 이름이 아니라 일단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항 자체가. 네. 예.
일단 이거 글로 막상 써봤잖아요. 다 똑같아요. 이거 진짜. 서울대 이거 자기소개서 읽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비슷비슷합니다. 선정하는 책도 다 비슷비슷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대학교 이 자율문항은 과연 중앙여도가 얼마나 있을지 잘 의심스러운 문항이에요. 예전에 서울대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이제 지원 동기를 써줘야 된다. 문항은 없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 말을 어쨌든 뭐 흘려들을 수는 없으니까 네. 저는 이제 서울대 3번 지도 방향은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책 중에 네. 지원학과와 관련된 책이 있으면 일단 하나는 선정합니다. 그게 무난하죠. 예, 일단은 전공 그러면서 관련. 지원 동기인 것 같은 독서 기록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소를. 예. 그리고 한 권은 진로와 관련된 책이 만약에 자연계열 서적이다. 그러면 인문과학 서적을 선택을 해주시고 진로와 관련된 책이 인문과학 서적이다. 그러면 저는 자연과학 서적을 선택해 주는 게 저는 그냥 무난하다고 봅니다. 갑자기 크로스로? 네, 왜요? 융합형 인재를 보여주는 거죠. 아, 그리고 나의 어떤 독서 스펙트럼을 이제 간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저는 한 권은 전공과 관련된 서적, 그래서 이제 지원 동기나 학업의 그 지원 전공에 대한 열정 이런 걸 표현해 주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고, 나머지 한 권은 뭐 꼭 인문 자연 할 거 없이 그 서울대학교에서 그 뭐죠? 그 뭐 자료 같은 거 매달 발표할 때 하는 거 있어요. 우수 사례 이런 거 발표할 때 보면 학문하는 자세, 나 학구적인 뭡니까? 하여튼 학문하는 자세와 관련된 거를 사례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책이든지 상관없이 이 공부나 학업에 대한 어떤 자세, 열정과 관련된 나의 어떤 생각을 보여줄 수 있는 책을 한번 넣으면 어떨까? 좀 난이도 있고 수준 높은 책 중에 학자의 자세라든가 뭐 학문하는 사람의 열정 이런 걸 보여주는 책을 수준 있고 뭐 어떨까 있는 책이 뭡니까? 하는 생각이 도대체? 있습니다. 수준 있는 책이 뭡니까? 수준 있는 책이라면은 칸트의 순수 이상 비판 정도는 읽어야죠. 죄송합니다. 이거 농담입니다, 어머님들. 본인도 못 읽는 걸 왜 아이들 보고 읽으라 그래요? 제가 그때 그 책을 본 적은 있거든요. 제가 네네. 어제는 철학가니까 너 일단 양심상 철학가잖아. 일단 이렇게 한번 훑어봤어요. 이렇게 네. 어떻게 생겼는지 이건 책인가 이런 식으로. 근데 보면서 칸트 선생님은 과연 이걸 이해하고 쓰신 걸까? 아 저자의 의도가 예, 그 의심스럽다. 정도의 어떤 난이도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서울대 자율문항은 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막 떠드는 사람들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엄청 중요한 문항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일단 전공과 관련된 책 한 권은 무조건 드러나고.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대 문항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아 그래요? 이게. 저는 제일 덜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왜냐하면 1, 2번은 어차피 다 똑같을 거예요. 4번도 똑같아요. 서울대 지원자는. 그래서 이 책을 뭔가 이 자신의 어떤 독서 스펙트럼 아니면 얘가 약간 똘끼가 있다, 약간 좀 뭔가 창의적이다 이런 거를 그런 거 좋죠. 굳이 창의성인 거. 어필을 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네. 저는 3번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나마 서울대에서.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서울대학교가 그동안 입학지도 하면서 덕후형 인재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균형 잡힌 조금 학업 그냥 네. 공부 잘하는 애 좋아해요. 전 과목 다 골고루. 이 공부의 의미가 성적은 그냥 기본이잖아요. 걔네들 성적은 다 좋잖아요. 그래도 뭐 그 안에서 네, 약간 성적은 다 좋은데 편차 있을 수 있죠. 그 소위 말하는 학문적인 그거 모범생? 스콜라십, 모범생. 모범생이랑은 좀 다릅니다. 어? 제가 느끼기에는 왜? 예. 스콜라십에 대한 그것들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표현하면 덕후적인 건데 덕후 굉장히 깊이 있게 뭔가를 이렇게 한 분야를. 파고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냥 활동이나 자소서만 봐도 그런 애들은 당연히 좋아하죠. 그러면은 책을 쓸 때 한 네. 분야의 책을 두 권 몰빵을 해서 쓰냐? 꼭 그거 정해진 건 없다고 보고. 아니 저는 스펙트럼 넓다고. 왜냐하면 넓히는 일단은 것도 괜찮고 이게 지금 좁히는 것도 블라인드가 있고. 되기 상관이 없어요. 때문에 근데. 예. 블라인드가 되고 그리고 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목 자사고 학생들은 뭐 자소서고 나발이고 어쨌든 체급으로 찍어 누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반 전형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체급 싸움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똘끼로 가야 돼요, 아예. 이거 좋은 접근이에요. 덕후. 아예 특이한 책. 그러니까 한 굉장히 보지 못했던 책. 어이없는 책. 이게 그거죠. 그런데 그게 내가 흔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소개서에 자주 안 올라오는 책이지 아예 듣보잡 책은 아닙니다. 네. 나의 투쟁 이런 거. 네. 예, 티틀러 저 그런 책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그런 걸 쓴 애들은 없겠지. 그 대신 결론이 뭐 자본론 이런 잘 거 좋죠, 써야겠죠. 자본론. 독재가 역시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죠. 자, 어쨌든 서울대는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원 동기 네. 얘기해 보죠. 지원 동기가 많은 대학들이 쓰기 때문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 동기. 지원 동기를 어떻게 쓰죠? 왜 이 학교 이 학과에 지원했냐잖아요. 저는 그거는 물으면 안 된다고 봐요. 저도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아니 씨 성적 맞춰서 썼지 내가 니네 학교 왜 지원했겠어. 교수님 왜 거기 계세요? 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아니 김 교수 왜 서울대가 아니라 왜 국민대 있어요? 그러면 아, 왜 교수- 국민대 교수님들 무시하십니까? 아니 왜 무시하세요? 교수님 그럴 거 아니야. 내가 교수 임용할 당시에 티오를 보니까 몇몇 대학들이 나왔는데 그때 이게 내가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대학교였고 입학을 해서 열심히 교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본인이 그렇게 썼을 거 아니야. 본인이 네. 그게 이제 아니, 그럴 진실이지만 바에는 더 전쟁을 하죠. 지금 이 자소를 평가하는 너는 왜 삼성전자에 일 안 하고 여기서 일하냐? 그건 좀 다른 분야라서. 두분 예. 자꾸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본론으로 빨리 그러니까 그만큼 넘어가시고요.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 아이들이 성적에 맞춰서 쓰지 왜 그러니까 지원했냐 왜 이거예요. 이 학과에 지원했는지는 물어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써야 됩니다. 이 네. 학교에 왜 지원했는지는 쓸 필요가 없어요. 애들이 또 대학교 인재상 차거든요. 맨날 자꾸 뭐 아, 이 대학교의 인재상이 저와 맞습니다. 사실 안 맞잖아. 네. 이 대학에 있는 연못에 있는 청룡을 보면서 청룡으로 비상하고 싶은 저의 어떤 기계 그 이게 맞았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대학원에 네.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뭐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난 그게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정확히 이해하지 아직도 못. 아직도 무슨 네. 나올 때까지도 그걸 무슨 말인지 이해 그래서 못했어. 평생 인간들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막 이런 걸 막 써요 애들이.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의미가 없고. 아니 뭐 여기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럼 다른 학교는 훌륭한 교수님이 안 계시냐? 이 대학은 훌륭한 교육과정, 다른 대학교는 안 훌륭한 교육과정인가? 그러니까 네. 땀 흘리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대학을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학과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왜 이 학과 썼냐? 이게 핵심입니다. 지원 동기는. 네. 그리고 결론은 그냥 말이 되면 돼요. 뭐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상하지 않으면 그렇죠. 괜찮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나는 뭐 컴퓨터 나는 로봇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로봇 관련 학과를 쓰면 되잖아요. 그건 문제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로봇 관련 학과가 없는 학교가 더 많잖아요. 네. 몇 개 그럼 없어요. 물리학과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왜 물리학과를 썼냐를 써주면 돼요. 이해 딱 돕게. 자, 철학과를 썼다. 자, 내가 로봇을 만들고 싶은데 철학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뭐 쓸 수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말을- 타당하면 돼요. 말을 만들 말을 만들어서 네. 타당하면 오케이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로봇이란 걸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무엇인기요? 그렇죠. 그 과정을 인지적인 과정이라 이런 거 갖다가 근데 실제로 인식론, 뭐 심리 철학을 통해서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과정에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죠. 예, 실제로 윤리적 문제 들어가요. 그래서 뭐 자율문제 차가 막 가다가 네. 갑자기 사람이 네. 튀어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왼쪽에서는 사람 1명, 오른쪽에서는 사람 2명이 튀어나왔어. 그럼 얘가 어디를 박아야 되냐 이거야. 그래서 지금 그 자율주행에서 네. 기술적인 부분은 완료가 됐는데 네. 그런 판단적인 부분에서 네.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철학을 공부해도 답은 없다. 답은 없어요. 아, 왼쪽에 한 명을 맞냐, 둘을 박냐, 타인을 해치는 것보다는 이 운전자를 없애는 방향이 맞냐. 네. 자폭? 그렇죠. 철학가는 여기서 답을 찾지 못하고 토론만 하다 끝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어쨌든 그렇게 할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타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타당하면. 이 지원 동기 쓰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너 여기 왜 왔냐 물어보면 이제 아 제가요 여기 뭐 버스도 타고 왔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 하셔갖고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과거에만 자꾸 얘기하는데 지원 동기 쓸 때 포커스는 미래입니다. 미래. 내가 이 과에서 어떤 분야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고 어떤 이론이나 뭐 이런 학문들을 공부하고 싶고 이걸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내가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이냐, 내 꿈이 뭐냐, 혹은 난 어떤 분야로 진출할 거냐, 이런 미래 목표, 계획, 꿈 이런 중심으로 쓰시는 게 말을 풀어나가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써주시기 바래요. 어쨌든 지원 동기는 타당하면 되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학과를 다르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냥 맞추면 돼요. 맞아요. 그냥 괜찮아요. 너무 부담스럽지 가지 마시고 만약에 너무 안 맞는 학과를 썼어요. 이건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한문학과 어떻게 맞춥니까, 선생님? 제가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은데 꿈을 바꾸면 저는 됩니다. 맞출 수 네. 있어요. 맞출 수도 한문도. 있다. 잘하면. 저는 맞출 수 있어요. 네. 이 세상 모든 것은 중국이 만들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로봇도 조용히 해라. 나중에는 조용히 제가 해. 아무리 만들어봤자 중국이 지들이 이래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조용히 그래서 해요.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노력 과정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노력 과정도 어려워요.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노력 과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준비 그냥 과정. 1번의 연장선상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노력 과정은 내가 1번 선생님 형광펜 쳤는데 1번에 다 못 썼어요. 쓰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러면 그때 쓰면 됩니다. 맞습니다. 추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끝. 네. 네. 그래서 지원 동기는 앞으로 내가 뭐 하고 싶은 꿈이라든가 목표라든가 혹은 공부하고 싶은 분야 중심으로 말을 풀어가시는 게 제일 좋고 꼭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과에 지원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실제로는 그냥 펜타키 선생님 말씀대로 말만 억지로 갖다 붙이면 된다. 네. 네. 그렇고 억지로란 예. 말보다는 그냥 적당히 타당하게, 적당히 합리적으로 적당히 이해 가능하게. 네. 찾아 붙이시면 되고 그 준비 과정 뭐 대학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거는 저도 똑같이 설명합니다. 그냥 네가 자기소개서 이제까지 못 쓴 활동 다 때려박아라. 예. 그래서 요 공통문항 1번 중에 좀 마이너해서 못 쓴 소재들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그냥 가장 무난하게 두드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근데 같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대충 도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쓰는 얘기를 해보니까 또 어렵네요. 이게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글 쓰는 게 특히 아이들이 글 쓰는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대입이라는 중요한 요 관문에서 써야 되니까 그 부담감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이제 첨삭 과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자기소개서 첨삭이 이제 다 해주잖아요. 학교에서도 네. 많이 해주시고 뭐 학원 선생님도 하시고 이제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 국어 선생님, 체육 선생님도 해주시고 뭐 그러시는데 이제 요 자기소개서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할게요. 자 우선 제가 첨삭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첨삭을 한 명과 받아라. 2명이랑 받으면 3명이랑 받으면 첨삭해주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고통도 똑같이 늘어납니다. 3배가 됩니다. 첨삭하는 사람이 3명, 그러면 고통이 3배. 이게 정답이 아니지 정답을 체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글이기 때문에 어떤 A 학생이 쓴 글을 지금 저희 3명한테 보여줘도 3명 다 각자 다르게 얘기할걸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선생님이랑 완성이 된 것 같아 해서 다른 사람 물어보면 안 됐다 그래요. 당연한 맞아요. 거예요 그게. 그럼 뭐 영원히 자소서만 쓰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이제 학교에서 다 첨삭을 해서 가져갔는데 학원에 갖다 보여주잖아요. 예.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립니다. 네. 이런 거 쓰레기라고.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학원에서 또 첨삭받아 학교 갖고 가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요. 또. 아, 또 말이 네. 달라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돼버리면 누구 말이 맞냐? 그래서 예. 전직 입학사정관이 비싼 거예요 몸값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왠지. 아 그런가요? 예. 예. 근데 전직 입학 사정가들도 또 맛이 달라요 또. 네. 그런 그들마다. 말이 달라요, 또. 예. 야 끝이 없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글의 구조로 빨리 쓰고 첨삭 한 명 받고 그러면 문제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기소개서. 이걸로는 예. 더 이상 이제 합격의 그렇죠. 그 등락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는 게 엄청나게 오히려 그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자기소개서는. 그래서 이제 요걸 명심하시고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자기소개서를 학교에서 첨삭을 해주는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네. 첨삭을 안 해주는 학교도 있나요? 안 해주는 학교도 있어요. 니들이 써라 하는 학교도 있어요. 니들이 써와라. 그다음에 알아서 써라. 예. 아, 그러니까 첨삭 니들이 써라. 학교에서 첨삭 따로 해주지 않는다라는 학교도 있고 다 해줄게. 특히 상위권인 학생들, 내신 상위권 학생들은 그 고등학교에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쵸? 얘네들 입시 실적 내줘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학교에서 보는 경우가 안 본다 하더라도 또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첨삭이나 검토를 할 거라면 그냥 학교에서 쓰세요. 어차피 외부에서 써봤자 학교에서 보면 뜯어 고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펜타킬과 자소서를 썼어. 방송을 들어보니까 저만큼 훌륭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 맞아. 그거 이제 썼어. 믿고 썼는데 학교에 가서 바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펜타킬 선생님 말이 맞다 하더라도 고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학교 선생님들 매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서 쓰세요. 네. 이게 맞습니다. 네. 세 번째, 만약에 외부에서 쏘라 그랬다. 그러면 이제 업체를 찾아야 되잖아요. 자소서 첨삭해 주시는 분들. 자, 일단은 비싼 건 싹 다 거릅니다. 비싸다의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해주세요. 일단은 올해는 3개잖아요. 네. 글자 수 줄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자소서 정말 찐 전문가, 정말 자소서의 신. 친
매년 자소서 몇백 개를 한 경험치를 예, 그리고 가지고 정말 자소 잘 알고 있고 대입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다.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일단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다고 치면 그 사람들의 상한가는 얼마 정도가 적정합니까? 100입니다. 100. 100만 원? 예. 야, 100만 원 꽤 비싼데? 예. 그러니까 정말 그냥 최대로 줬을 때 100 이상이 넘어가면 그냥 저는 다 무시하셔요. 그냥 싹 다. 막 200, 300짜리도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별 차이 안 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뭐 자기소개서 뭐 신 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해보면 뭐야? 돈을 준 사람 마음의 차이가 그렇죠. 납니다. 기분이 아 다르죠. 근데 만족도. 대부분 실망하세요. 예. 만족도. 예, 제가 그거 해보신 분들 어머님들 말씀 나눠보면 내가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분도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액수는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를 뭐 학교별로 인재상을 파악해서 써야 된다. 그냥 싹 다 무시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예, 그 사람들이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애들한테. 네. 미칩니다. 예? 그러니까 싹 다 무시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시하시고 그냥 딱 우리 아이의 그 어떤 대입 전략에 맞게 효율적으로 첨삭해 주실 분을 딱 찾으시면 돼요. 예, 그러면 끝.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첨삭은 그렇게 되도록이 소수의 인원 1명 이내로 하고 학교에서 해주면 그냥 학교에 믿고 맡기는 게 그냥 그럼, 무난하고 뭐 돈 주고 어디 맡길 거면은 믿고 맡기든 예. 맡기고 믿든 어쨌든 예. 그냥 하세요 그렇게. 예. 네. 근데 너무 과하게 비싼 거는 솔직히 돈 낭비다 대부분이 네. 그거까지 정리가 되고 그럼 이제 이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자소서 언제 써야 됩니까? 자기소개서는 일단은 그 3학년 학생부가 어느 정도 좀 그 조각이 되고 그 다음에 학교가 결정이 되면 쓰셔야 돼요. 지금 뭐 써봤자 학교 바뀌고 이러면 예, 또 지금 그래요. 써봤자 크게 의미는 없어요. 1, 2번은 선생님 써도 되잖아요. 써도 돼요. 맞아요. 1, 2번은 써도 되는데 또 학과 바뀌면 또 1, 2번 또 왠지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사람이란 게.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 학과 다 정해지면 그때 쓰세요. 괜찮습니다. 네. 네. 언제 그러니까 8월 중순 넘어가서 쓰세요. 네. 그냥. 세상에 학생부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윤곽이 잡힐 거예요. 네. 학종 대학이나 이런 거는 윤곽이 잡히면 이제 8월 좀 넘어가서 슬슬 쓰기 시작하면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8월 들고 중순부터 한 2주 딱 쓰거나 아니면 8월 초부터 자, 조금씩 쓰거나. 시간 투자 네. 얼마나 시간을 들여야 되느냐. 일단은 이거는 대입 전략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정시, 논술 요런 게 주력 전형인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아예 안 쓰는 학종을 안 쓰는 걸 추천하고 그래도 쓰고 싶어 한다 그러면 그냥 자기소개서 없는 대학을 쓰세요. 네. 자 그래도 자기소개서 있는 대학을 쓰고 싶어 한다 그러면 목표를 하나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쓰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주력이 아닌 아이들 네. 논술이나 정시 중심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교과로 난 거의 치워버리겠다 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수능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저는 자기소개서를 안 쓰거나 아니면 학종 안 쓰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안 내는 대학을 쓰거나 아니면 빨리 쓰는 겁니다. 무조건.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거의 정시 올인하는 학생들은 그 9월 모의고사 보고 자기소개서를 시작하는 것도 아니 그 발에 불을 떨어뜨려 그거 놓고 아주 좋습니다. 발에 불을 떨어놓고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 뒤에 미친 개를 풀어놓고 달리기 하는 거죠. 그러다 구를 수도 있어요. 네. 본인의 페이스가 아니, 오버가 약간 되면. 극단적이긴 한데 네. 이게 의외로 되게 글이 잘 써진대요. 막판에 쫓기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앞에 써놓고 또 고치고 또 이게 싹 사라지고 그냥 한 번에 그렇죠. 끝내는 한 방에 건데. 착 하고 그냥 끝내는. 예. 예,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서 어쨌든 정시가 주력인 아이들은 거의 저는 일주일 넘어가면 큰일 난다고 봅니다. 웬만하면 일주일 안 넘겼으면 좋겠고 하루에 1-2시간 정도 이내의 시간만 가볍게 투자를 하셔야지 막 붙잡고 5시간 있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학종이 한 3-4장 이상은 무조건 쓴다. 예, 뭐 특목과이라서 6학종이다. 뭐 이런 아이들. 저는 그래서 한 2주에서 많아봤자 3주 정도 잡고 씁니다. 2주는 웬만하면 넘기지 마십시오. 예. 특히 많아봤자 이제 3주고 글자 수가 줄어가지고 제 생각엔 뭐 2주면 충분합니다. 충분할 2주. 것 같아요. 일주일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글이란 게. 예, 네. 자율문항 대학별 자율문항도 많이 없어져서 웬만하면 그냥 2주 안에 마무리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또 질문하는 것들이 선생님요, 제가 6학종 쓰는데 1번, 2번 다 똑같이 씁니까? 저는 똑같이 쓰라고 합니다. 네. 단 학과가 많이 다르다 그러면 아까 제가 2번에서 지원학과와 관련된 활동이 있으면 쓰라 그랬잖아요. 뭐 그거는 바꿔주세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그냥 똑같이 씁니다. 그냥. 똑같이 써도 사실 상관이 없고 표현만 살짝 바꾸면 됩니다. 아니야 표현 바꾸지 표현적인 마세요. 그냥 똑같이 냅니다. 그냥. 아니, 과 컨트롤 이름은 C, 컨트롤 바꿔야지. V. 과 이름은 아 그건 바꿔야지. 바꿔. 이건 정신
야, 씨 그거는 야 기본이지. 그런 또라이를 걸러내기 위한 게 자소서야. 딱 그 정도만 네. 하셔도 돼요. 과 이름 바꾸기 정도만 하셔도 1번, 2번 그냥 똑같이 써도 붙을에는 다 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고요. 어쨌든 자기소개서 이제 준비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고요. 네. 네. 하여튼 뭐 그래요. 자기소개서를 이제 좀 집착을 한다던가 자기소개서에 목매고 싶은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나 네.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걸 해야 된다. 음. 지금에는. 예. 그게 이제 자기소개서는 아니다. 그래서 그건 자기소개서는 확실히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문장을 잘 쓸 필요도 없고 뭐 예.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첨삭하는 거 보면 이제 문장 중심으로 네. 맞춤법, 표현 이런 거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게 큰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문장력이나 이거 표현은. 신춘문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선생님 뭐 오타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맞춤법 있으면 틀리면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몇 개 틀려도 상관없어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시종일관 맞춤법 틀리면 안 되겠죠. 예. 괜찮습니다. 띄어쓰기 좀 못해도 됩니다. 저희도 띄어쓰기 맞춤법 다 맞지 않습니다. 저희도. 네. 띄어쓰기 맞춤법 프로그램에 따라서 점검하잖아요. 예. 그 프로그램끼리도 틀려요. 네. 달라요. 프로그램마다 예. 기준이 약간씩.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평가하는 사람도 그게 띄어쓰기는 띄어쓰기 제대로 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예. 일단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뀐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저는 한 7, 80분이면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네, 펜타기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고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저희가 아, 자기소개서 방송을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처음 하다 오늘, 보니까 할 얘기가 꼼꼼하게 얘기해 줘야 되니까. 오늘 방송의 목표가 펜타기 선생님 딱밤 3대 정도는 때리는 거였거든요. 아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 그 조건 성립 자체가 만약에 그걸 하면 딱밤 세대, 내가 안 하면 자기가 딱밤 세대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죠. 조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조건이 있었잖아요. 뭔 조건?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라는 표현을 하면 하면 되겠다. 그걸 맞겠다. 근데 내가 안 하면 본인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알겠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방송이 됐고 이게 뭐 미국과 일본과의 네. 관계도 아니고 무슨 일부러 이런 거 방송 살리려면 몇 대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프로 방송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안 맞고 한이쌤이 맞아도 방송을 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다시 한번 자기소개서가 많이 글자 수도 축소됐고 자율문항도 많이 없어지는 추세고 원래 자기소개서 영향력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올해는 홀가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걱정되는 게 저희가 유튜브도 하면서 요즘 약간 외부 유입이 좀 늘어났거든요. 이거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어떡하냐? 이게 좀 저희 싫어하시는 분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요즘에. 이게 내가 저렇게 해서 한 300만 원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 방송 보면 열받잖아. 그럴 수 있죠. 네.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예.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실만을 추구하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기레기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죠. 예. 콧물 나네요. 농담이고요. 입시왕 자기소개서 관련돼서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8월 넘어가고 하면 이제 많이 정신이 없을 텐데 최대한 시간을 짜내서 방송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방송 참여해주신 두 패널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